안녕하세요. 지표 추적자.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추적하고 있는 건지 같이 달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대충 끝났고요. 한국 시장 정도 끝난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 끝나서 주요 지표들 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하고 지표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요즘에 매크로 지표, 금리나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 안 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냥 가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가격, 코스피 가격, 금리 얘기 별로 안 하고 원유 얘기 요즘 좀 많이 하시는데 다들 원유도 주요 가격 지표죠. 어떤 지정학적 위험을 좀 잘 보여주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데 이제 CPI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나름 이제 매크로 애널리스트면서 채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CPI 그려보면 계속 그냥 높은 레벨에서 이렇게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높게 나오거나 엄청 낮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거고 9월 FMC는 이미 이제 결론이 났죠.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제 생각에 한 6, 70% 정도고 안 올려도 그냥 올리는 것처럼 반응할 겁니다. 금리 쪽은. 그리고 사실 이제 금리가 큰 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생각해 보시면 미국채 10년 금리 4.5 되면은 트럼프가 타코한다고 석 달 전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7인데 맨날 타코하고 있는 거가 그 이유 때문인가? 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제 생각은 뭐 매크로 지표나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가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주식시장 혼자 주식시장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식시장 내부의 동력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줄여서 말하면 그냥 트레이딩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표 추적자라는 어떻게 보면 있을 거라고 믿어지면서 사람들이 없으면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 펀더멘탈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보면서 가격을 예측하는 건데 펀더멘탈이 있을까요? 펀더멘탈이 있다고 메이트릭스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 매트릭스 안에서만 살면 펀더멘탈이 있다고 믿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이 복마전에 들어온 이상 펀더멘탈하고 다르다는 건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랑 내가 카드로 내가 돈 주면서 밥 사 먹는 세상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으로 맞추려고 서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세상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이 상승하면 그다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이 세상이 또 왜곡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마다 들어가지고. 지금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돈을 다 걷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자산은 지금 반토막 날 겁니다. 그건 이제 돈으로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론에 따르면. 근데 사실 옛날 이론도 그렇게 치면 뭐 자산 가격이란 무엇인가를 사실 아무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기 때문에. 가치가 아니고. 근데 가치도 다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기다렸고요. 왜냐면 아까 다 해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침에도 했고, 그죠? 오늘은 빈집 터는 날이었고, 우연히 빈집에 뭐 새 손님이 왔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테마색 이런 거. 근데 뭐, 테마색이 오늘만 사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외인 순매수 보시죠. 오늘은 2.7조 원 이제 본장에서만, 그리고 NXT 다 합치면 3.4조 원 정도 현물을 코스피에서 샀습니다. 선물은 근데 장중엔 9천억 정도 사다가 지금 줄어서 한 2천억 정도밖에 아닌데 선물하고 현물하고 더해서 하는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현물만 보고 있고
그 탭 보면은 현물이랑 그 수량이 있습니다. 금액이랑 수량이 있는데 수량 누르시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건 주식 수기 때문에 현물을 그러니까 금액을 누르셔야 돼요. HTS에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근데 HTS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거는 화면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투자자 보면 거래소 금액이 있고 수량이 있어요. 수량 그죠? 일자별도 그렇고 이렇게 수량을 누르면 오늘도 판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그러니까 금액 누르셔야 돼요. 금액. 아주 초보적인 실수인데 제가 했죠. 제가 주니어 때 했죠. 그래서 누가 물어봤는데 매도했습니다. 그랬다가 엄청 욕 먹었죠. 바보냐고. 뭐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외인 순매수는 오늘 좀 샀고 하지만 주간으로 보면 주간으로 조금 샀어요. 조금 샀고 요 이제 파란 선이 4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위안이 되는 건 조금 쉬고 있다. 하지만 쉬고 있다가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위안이 되는 건 오늘 개인이 팔은 거. 개인이 팔면서 올라가는 코스피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제일 많이 올라가. 기억나시죠? 그때 2026년 초기에 개인이 팔면서 2025년 10월부터 개인이 팔면서 올라가야 제일 자연스러운 거라서 오늘 차익 실현 또는 차익 실현 하신 분도 있겠죠. 개인분 중에서 또는 이제 뭐 손절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셨다는 거는 이제 상승하면서 파신 건 축하드릴 일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오늘 좀 그래도 끝까지 뻗지 못했는데 그래도 3.68% 상승했고요. 코스피 200 뭐 이런 거는 더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대형주가 좀 많이 갔어요. 대형주가 좀 더 상승했고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따가도 보겠지만 약간 이런 하락 차트, 하락 추세, 하락 채널 조금 벗어났다. 벗어난 지 사실 2주 그러니까 1주 됐습니다. 오늘까지 한 6영업일 정도 됐고 오늘은 이제 일종의 이런 선 그거 봐야 아무 소용없긴 한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뭐 약간 보충이 된 거죠. 힘이 보충이 된 거예요. 오늘 어제 하락했으면 힘이 없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살짝 그 마라톤 같은 거 하다 보면 엄청 힘들고 막 오르막길 막 나오는데 내리막길 조금 나오면 살만하잖아요. 행군 같은 거 할 때 보면 약간 그런 때다. 그리고 조금 쉬면서 이제 간식도 먹고 뭐 그런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6,579, 장중에는 6,600 뚫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6,700 정도는 이제 가야 6,700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121선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가야 좀 뭐랄까 안심할 수 있다. 오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안심할 수는 없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루였고 코스피는 6,600 정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기억하셔야죠. 850 오늘 살짝 올랐어. 장중에 좀 빠지다가 858인데 오늘 얘는 이제 900 보면서 달려가랍니다. 900 이거는 900이 여기인데 왠지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잖아요. 그죠? 왠지 갈 것 같아. 느낌 딱 보면 왠지 딱 60일 이평이 여기 있고 왠지 850을 봤으니까 900을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제 900을 한번 가는 거지. 한번 찍고 가는 건 빠지더라도 그러고 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666이면 700에서 900까지 갔으면 200포인트니까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뭐랄까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이라면 코스닥은 그 코딩하는 양반이 그렇게 약간 뭐랄까 정교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66 가면은 그 아래는 없는 거지 내가 볼 때. 그 아래에 그 가격은 아예 만들어 놓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할 정도로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네. 왜 666이냐, 왜 700에서 반등했냐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 바닥이 그렇다. 900은 왜 가냐?
몰라.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900 가려면 뭐가 달려야 돼? 뭐, 그 쉽죠.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셋 다 달리면 됩니다. 맞죠? 그 달릴지 말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세 개가 달리면 당연히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허무해. 그죠? 공부를 많이 해도 책을 뭐 100권을 읽어도 주식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나스닥 어제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썼죠. 왜냐면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오른 애가 있고 빠진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여기를 이제 뚫고 싶은데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할까. 전고점을 한번 뚫고 싶은데 전고점을 뚫고 나서 빠질까봐 약간 눈치 본다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여름 지금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 여기서 뚫고 간 다음에 빠지는 게 만약에 폭락 같은 게 있다고 해도 여기서 빠지면 폭락이 안 돼요. 왜냐면 전고점을 안 뚫었기 때문에. 뚫고 나서 이 나스닥인데 27,000 가고 28,000 가고 막 3만 간다 나올 때 이제 빠져가지고 다시 26,000으로 내리면 거기서 빠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스닥은 제가 내일 이제 CPI도 있고 내일 우리나라 옵션 만기도 있고 뭐 분위기가 완전히 돌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위쪽을 보냐면 상승을 보냐면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셋 다 뚫어버려. 그리고 뭐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뭐 갑자기 뭐 일어나고 타결 이런 게 나. 그럴 때 어떤 호재가 있을 때의 기대값하고 만약에 내일 나스닥하고 뭐 S&P 500이랑 다우 이런 게 막 1%씩 빠져. 그리고 반도체 막 5% 빠져. 반도체 샌디스크 막 마이크론 7% 5% 빠져. 그리고 막 이란에서 막 서로 미사일 또 날리고 막 그 WTI 선물 90불 가. 그럼 내가 이제 반반 태웠다고 쳐요. 하나는 고버스 사고 하나는 2배짜리 샀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악재는 이제 우리가 되게 둔감해졌어요. 악재는 그러려니 해 이제. 그래서 어제 나스닥 빠져도 아침에 나스닥 빠진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호재 비스무리한 거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요 지금. 뭐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새로운 외국인이 샀다든가 외국인이 산다든가 채널을 깨줬다든가 아무 근거도 없지만 호재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얘기는 다시 꿈꿀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멘탈이 회복됐거나 아니면 쇼친 쪽에서는 게 약간 쫄리거나 아니면 진짜로 뭐가 있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셋 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방으로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제 입에서 나오는 펀더멘탈은 기업 실적이나 죄송합니다. 기업의 전망이 아니고 저는 이 경제나 인간 세상의 펀더멘탈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베이스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매크로 보고 이제 개별 주식까지 전망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이 얘기는 이제 아직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식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펀더멘탈은 변화 없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 얘기는 기업 실적은 괜찮은데 돈을 벌 것 같은데 겁에 질려서 판다. 잠시만요. 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약간 어제 또 춥게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였냐? 펀더멘탈이 약해. 제가 요즘에 기초 체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다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별로 관심 없긴 하지만 오늘 나스닥 지수가 신고점을 뚫으면 내일 또 우리한테 약간 우리 주식시장에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뭐 그만하죠. 아무도 원달러 환율 얘기하지 않습니다. N 환율은 얘기해도 원달러 환율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이게 7월 1일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벌써 한 달하고 10일 정도죠. 얘도 이제 때가 돼가고 있는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금이 그런 거죠. 금 얘기 안 한 지 한참 됐는데 요즘에 살짝 얘기하다가 안 했는데 금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 차트도 주봉인데 꽤 강한 차트거든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게 순환매는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세상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가격을 보면서 그냥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사냥개가 이렇게 사냥개인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가 움직이면 거기에만, 고양이 같구나.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다가 뭐가 움직일 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멍청하다기보다는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긴 생물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가장 이슈가 되는 거에 집중하는데, 집중하니까 이슈가 돼. 근데 저 진짜 중요한 건 잘 못 보죠.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르겠네. 그죠? 석탄 고갈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유 고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전기 부족, 그죠? 전기 부족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거의 무한한 자원에 가까운데, 그죠? 넘어가고요. 미국제 10년 금리 거의 변화 없는데 어제 좀 하락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락했지? 미국 쪽도 금리 쪽에서 조금 CPI 오늘 나오는데 미리 뺀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와도 뭐 한 3%대만 안 나오면 YOY로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YOY로 2.3 그리고 MOM이라고 전월비 한 0.3에서 0.4인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레벨입니다. 높은 레벨이고 근데 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어요. 금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3.5에서 3.75 사이 여기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보다 지금 거의 100bp 1% 이상 높기 때문에 이미 다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금리는 더 스프레드가 크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야 주식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 4.7이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주간으로 우리가 뭐 맨날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죠. 4.7이다. 국채 3년은 이제 우린 3.8이다. 3.8 정도. 우리가 미국 10년 금리보다 그 말씀 하시는데 왜 우리는 국채 3년 금리냐고. 미국은 10년 금리인데 자본시장이 오래된 데는 10년 기준으로 이제 금리를 설정하고요. 대출할 때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은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이쪽은 10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뭐 자본시장이 깊지 않으니까 신뢰가 별로 없어. 짧게밖에 안 빌려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금리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레퍼런스 금리는 3년 금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경제방송 보면 3년 금리도 쓰고 10년 금리도 쓰시죠. 그래서 저는 점점 10년 금리로 갈 것 같긴 한데 비교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3년 금리 쓰는 거고요. 어디서는 이제 2년 만기 은행채 금리도 많이 쓰십니다. 그걸로 이제 대출이 조금 많이 연동되니까. 우리 개인들이 쓰시는 건 1년 만기 은행채 금리 뭐 이런 거. 옛날에 CD 금리 썼는데 CD 금리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우리나라는 레퍼런스 금리가 한 3.8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누가 돈 빌려준다고 하는데 3.8보다 낮게 빌려줘. 그럼 무조건 빌리시는 겁니다. 내가 국가보다 더 높은 신용도를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내대출 같은 거 1%, 2%인 거. 근데 이제 빌리면 퇴사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넘어가고요. WTI 선물 엄청 올라간 것 같지만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84달러고요. 90달러도 아직 안 넘고 있어요. 전쟁 뉴스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전쟁 막 엄청 격화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84달러예요. 어제 캡처할 때도 84달러고 지금도 84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뭔지 모르겠지만 무시하고 있어요. 시장이. 얘들만 조금 반응하고 있고 외환시장도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무시하면 된다. 우리도. 얘가 무시 안 하고 갑자기 얘가 100달러 올라가거나 100달러 올라가서 뭐 쉐브론 이런 주식들이 날라가 위로 그럼 그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원유가 여기니까 주식이 이렇게 될 거다. 상관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봐봐요. 원유 이렇게 올라간, 그때 이제 원유 막 하락할 때 이때 우리 좋았네. 요때는 있었네요. 그 상관관계가 그 뭐랄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진짜 뭐랄까 좌절한 게 AI 막판에는 AI까지 썼어요. AI까지 써서 막 데이터 다 때려넣고 좀 어떤 가격과 가격 또는 뭐 물가와 금리 상관관계 좀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상관관계라는 게 2차원이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독립변이는 움직이면 이게 종속 변수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 이게 그 영향을 주는 팩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다르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다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관관계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퀀트와 AI들이 이 금융시장을 다 점령했을 거예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안 없어질 그 직업이 투기꾼? 주식시장 투기꾼들은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기꾼이 안 없어지면 브로커도 안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AI한테 아마 야 네가 대출 심사해라.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데다가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 거래요. 손정희처럼 이제 그 뭔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돈 모아다가 거기다 대고 있지. AI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과 비이성의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비이성적인데 이성적인 척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성을 가지고 남의 비이성을 파악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시장인 거죠. 아, 쟤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네. 나는 엄청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맞겠지. 하지만 그쪽에서 보면은 이거 쟤가 비이성적이야. 이러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싸움인 거죠. 삼성전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 삼성전자 오늘 상승했습니다. 6.68인데 결국은 이제 장 끝나고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뭐 왜 올라가는지 사실 설명하기 어렵죠. 그죠? 뭐 루머도 있고 뭐 이 돈도 많이 벌고 요즘에 이제 회장님 조용하고 계신데 뭐 또 할만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지수 올라가면 또 안 살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상승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편안해. 사실 물릴 때도 얘한테 물리면 좀 편안해. 그런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약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가 있는데 물려서 빠질 때 보면 하이닉스가 왠지 더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래.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보면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데 또 팍팍 튈 때는 하이닉스가 또 치고 올라가지. 그래서 약간 묘한 상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 이제 음의 상관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요걸로 이제 매매한 적도 있긴 한데 상승률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상승률이 이렇게 교차된다는 가정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반대로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게 다시 수렴해. 6개월 막 3개월 있다 수렴해. 그동안 들어가는 그 포지션 잡아먹는 게 더 많아가지고 안 했어요. 하다가 안 했어.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아침에는 조금 하락했었죠. 거의 막 마이너스도 살짝 갔던 것 같은데 기분상 아닌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나? 어쨌든 조금 상승해서 150만 원대. 장 끝나고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있긴 하죠. 장 끝나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는 근데 제 지금 목소리 들려요? 너무 작게 얘기하고 있나? 제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가지고 일부러 작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좋네. 잡고 있구나.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 121선도 지금 못 뚫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사람들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150만 원이라는 이 절대 금액이 좀 무거워. 그죠? 그래서
순환매 같은 거 나오면 빨리 이거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25만 원짜리니까 그래도 조금만 팔아도 이제 딴 거 살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딴 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 15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빨리 LG전자 이런 거 사겠다. LG전자도 비싸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인 것 같긴 한데 올라갈 땐 얘가 탄력이 좋긴 한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편하죠. 왜냐면 차트도 얘는 올라갔고 얘는 주요 저항선을 뚫었고 얘는 못 뚫었고 그러면 당연히 얘를 사고 얘를 파는 게 그 기술적 분석을 차트 보면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도리죠. 도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게 기술적 지표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보시는 분들은 뭐 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가지고 요즘에 좀 애널리스트 간에서도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의견 차이가 좀 적은 비슷한 애가 있는데 굳이 뭐 그리고 HBM 말고 메모리 반도체가 좋다는데 굳이 또 뭐 그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굳이 뭐 이런 생각이죠. 똑같은 돈이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에 조금 실었다가 다시 탄력 나오면 SK 하이닉스 들어가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뒤쳐져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10%막 올라가 그럼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살 겁니다. 왜냐면 얘가 빠르니까 레버리지가 분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빨리 많이 먹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상하죠. 삼성전자를 4주 사면 되지 않나? 5, 그러면 똑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니지. 원래 그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달러엔 큰 변화는 없는데, 개입 바로 안 하니까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160엔까지는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160엔 가면 또 이제 약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엔이 강해졌다? 그러면 주식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분위기 보면. 그리고 오라클 어제 좀 하락했는데 아직 뭐 하락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만약에 이 오라클이 120, 140달러 또는 뭐 14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또 이제 워닝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보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1일평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약발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요거 다 봤고요. 저희 이제 차트 몇 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코스피고요. 뭐 손이 많이 그었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6,700 정도 가야 좀 안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얘가 121선이 6,800이거든요. 만약에 어느 날 보셨는데 이 121선 무슨 색이지 이거? 약간 보라색? 보라색과 붉은색 사이 어느 지점인데 자주색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 자주색과 보라구나. 이 친구 위에 있어. 내가 못 보다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 친구 6,800 위에 있어. 7,000에 가 있어. 그러면 좀 사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그때면 그때 이제 위에 보면 61일평만 이제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구름대도 있긴 한데 주봉 보면은 7,000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7,000인데 20주선이 여기에요. 얼마냐면 7,200 정도. 7,000 가면 7,200 트라이 합니다. 꼭 그래서 7,000에서 7,200이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좀 생기죠. 7,000에서 베팅해도 위쪽으로 좀 볼 수 있고 빠진다고 해도 6,700 정도에서 손절할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6,800이니까.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근데 제가 왜 계속 지수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고민해봤어요. 종목이나 뭐가 나을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둘 선택하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변압기를 좀 사볼까 봤는데 변압기도 조금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냥 이번 롱베팅은 한다면 지수로 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종목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순환매라고 하면 다음에 어느 섹터가 또 안 좋아지고 어느 섹터가 좋아질지 예측이 좀 어려워서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인데
그 순환매까지 예측하다가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지수로 하자. 코스피는 지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코스닥은 뭐 아무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궁금하긴 했어. 왜 반등을 했을까? 또는 얘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긴 했는데,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코스닥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강원랜드 가면, 강원랜드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입사했을 때, 워크숍 갔는데, 그때 회사 그 선배님들이 돈 주면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거든요. 각자 알아서 이제 취향 따라 가더라고요. 코스닥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 가이드 없고 그냥 돈 들고 가서 하시는 거고. 물리신 분 있을 거예요, 코스닥. 근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뭐 코스닥 하실 정도면 다 선수 아닌가? 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죠. 사실 코스닥 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코스닥 몇몇 종목들은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은 안 가. 이상하게 코스닥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주식이 믿음이 안 가. 그래서 공부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채권쟁이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채권쟁이로 시작했는데 캐시플로우 고정된 캐시플로우도 못 믿는 게 채권쟁이들인데 돈을 얼마 벌지 적자 기업이고 언제 돈을 벌지도 모르는 기업에다가 돈을 태워?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시작은 거기서 했어요. 마지막은 저도 이제 거의 마바라에 가까운 프랍으로 끝났지만 주식 프랍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굳이 뭐 예측을 해보자면 900까지는 한번 볼만하다. 뭐 그런 왠지 갈 것 같아 느낌이. 899도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조금 보고 국내 주식 보셔야 되나? 실버 좀 궁금하죠 요즘에. 실버 어떻게 됐나? 연결로 보면 실버는 이게 주봉인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긴 할 텐데 좀 애매하고 오랜만에 요 게솔린이라고 미국에서 게솔린 가격이 이래요. 미국 물가가 왜 높은지 아시겠죠? 게솔린이 계절성이 있긴 한데 게솔린 가격이 최근에 이게 언제야? 이게 주봉이거든요. 26년 1월부터 이렇게 올랐어요. 그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지. 우리도 지금 여전히 1900원대대. 왜 안 내려가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내추럴 가스도 이건 이제 지금 계절성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긴 한데 연결로 보면 조금 많이 올라갔다 하락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보여드릴까? 금리 보시면 여기 미국 30년 금리거든요. 미국 30년 금리인데 이게 채권의 가격이니까 선물이라서 채권의 가격이에요. 얘가 2020년 3월이 고점이었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30년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국채 금리가 185에서 지금 85가 사라진 거예요. 30년 금리는 뭐 이론적으로 보면 거의 60%밖에 안 된 거예요. 이때 산 사람들은. 채권쟁이들이 힘든 거고. 지수 S&P 500 이제 미니이긴 한데 보시면 S&P 500 미니예요. 미니. 본 지수가 아니고. 얘도 이제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죠. 그죠? 요 라인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요. 나스닥. 다우 볼까요? 다우는 조금 하락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다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거의 내수라고 생각해서 미국 내수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에서 저 다우는 별로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요건 나스닥 100이라서 조금 왜곡되어 있긴 해요. 나스닥 지수랑 100 지수가 요즘에 좀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얘도 좀 위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까 S&P랑 똑같죠. 여기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왜 버티냐 모르겠어요. 약간 뭐 돈이 좀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캐시가 새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왜 뭐랄까 기운이 없나 했더니 이제 니케이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짜증이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8월 내내 니케이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또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이 라인을 지킵니다. 마치 누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누가 만드는 것처럼 짜증나지 않습니까? 얘야말로 진짜 시장 자본주의의 적이야. 제가 볼 때는 니케이 일본 주식시장이야말로 중국도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중국은 이렇게 그리진 않아. 근데 이놈들이 그려. 그러니까 숏을 칠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해야지. 우리나라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일 반도체는 별로 못 올랐네. 소부장이 오늘 좀 그렇게 막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주식은 오늘 자료 딴 거 보느라고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거 대한항공 이런 거 올라가고 있을까요? 대한항공 못 올라가네. 그죠? 뭐 볼까요? 뭐 채팅창에 하나 주시면 한번 한 4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아까 봤는데 네. 오늘 좀 올라가지고 40만 9천 원 21위 평을 뚫고 올라가서 살만할까요? 주봉을 볼까요? 딱 찍혔어 여기 주봉으로. 그죠? 이거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딱 찍혔어. 얼마였냐 이게 38만 원. 괜찮은데 50만 원까지 보이긴 하네. 하지만 안 산다. 저는 안 산. 돈이 없어서 안 사겠습니다. 저는. 컨트리 중앙 안 되고요. 제가 관련자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맞아. 요즘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 아니네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이 수주가 안 되나? 하나오션 이런 거 안 되나? 그러네. 마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스가 아직 조선 수주가 안 됐나? 수주 많이 됐다고 하던데.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메리츠 금융 봅시다. 금융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셋도 좀 올라가고. 금융 지준대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이고 일봉은 좋은데 근데 왜 계셨지 얘는 여기서 왜 여기서 13만 원대 한 번 올라가고 계속 빠지네. 미래셋은 어떤가? 어이구 뭐야 이거 힘든 시기를 겪었구만. 금융지주 이런 거 좋습니다. 금융지주 같은 거 그죠? 꾸준히 마치 등산하듯이 얘도 그린 것 같네. 이거 일봉인데 야 이거 외국인 주주가 많다 보니까 그렸네. 이것도 우와 2024년에 54,000원이었는데 16만 6천원 거의 뭐 삼성전자 급이네요. 보면 금융사들이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너무 이건 좀 부정적인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GDP가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은행은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에빌 그래. 이제 두에빌로 치려고 그래. 이제 이 친구들 이제 주봉으로 보면 여기 이제 7만 원. 제가 이제 7만 원 얘기한 게 사실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계속 변해요. 일목균형표도. 그래서 8만 원 됐네요. 오늘. 우와 축하합니다. 이번 주 4%나 상승했네. 일봉 보면은 요걸 아까 보셨죠? 이런 차트. 코스닥이 이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어떤 8만 2천 원. 왜 가는지 몰라. 그죠? SMR 두에빌이 SMR 한다고는 하는데 한 적은 없죠. 그죠? 그래서 개별 주식은 저는 이제 당분간 안 보고 이거 많이 보려고요. ETF 근데 ETF는 또 형평성 문제가 있구나. ETF는 이제 회사를 언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안 되겠네. 나중에 가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수랑 밀접한 것들 나쁘지 않고요.
섹터 ETF도 나쁘지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올라가는 섹터 ETF 좋은 것 같고. 외국인 매매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외 주식은 제가 볼 때는 하이퍼스케일러도 주봉이고요. 아마존 괜찮고, 마소 괜찮고, 마이크로소프트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잊혀진 주식이었는데 주봉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이쪽에 무슨 약간 판도가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주 후반까지 또 올라가면, 그래서 전고점 벗겨버리면 뭐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이온큐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죠. 당분간은. 팔란티어 엄청 올라간 줄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거고. AMD도 이제 반도체니까 좀 힘들고. 그냥 주저리 정리한 거고요. 뭐, 정리 살짝 요것만 하면, 코스피 지수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얘가 6,700은 넘냐, 7,000을 넘냐. 7,000 넘으면 위도 많이 볼 수 있어요. 7,5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고 나서 그거 알면 뭐해?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5,000 깨고 내려갔으면 7,000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거기서 플러스 나니까 거기서 더 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은 제가 볼 땐 3분기 기업 실적, 지금이 8월이니까 7, 8, 9잖아요. 9월 중순만 돼도 기업 실적도 리뷰 나올 거거든요. 전망도 나오고 조금씩. 근데 수출 데이터 보면 기업 실적이 줄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수출 데이터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업 실적도 뭐 2분기보다 더 올라가진 않아도 올해 내내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아마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스케일러 애들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시비를 못 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이게 뭐 약간 회계적 기술 플러스 다시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찜찜하지만 그래 또 뭐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시장과 기업을 믿어주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면 우리도 그냥 같이 믿어주는 거지 뭐 이번 주만이라도. 근데 만약에 내일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한다. 코스피가 많이 하락한다. 그런데 외국인이 산다. 그럼 저는 사고요. 근데 내일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한다. 근데 외국인이 팔아. 그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내일 아침 가서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안 파신 분들은 좀 잘 참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물리셨지만 그래도 한 주라도 팔아보라고 말씀드린 게 파는 것도 이제 약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주라도 팔면 이제 절대로 못 팔아 이런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절대로 못 팔아, 절대로 못 사 이 마음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 방향으로 뷰를 고정시켜 놓으면 되게 힘들고 돈 벌기도 어려워요.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엄청 외골수라서. 어쨌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뭐 상승했다 보니까 그렇게 텐션이 높지 않네요. 그죠? 댓글도 그렇게 텐션이 높지 않고 그래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표 추적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